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실버 토크쇼 그때는 그랬지 이남입니다. 오늘은요 속초에서 오신 아버님들과 6.25 전쟁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속초에 사는 국정생입니다. 네. 안산하고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들이 너무 좀 떨리신 것 같아요. 이따가 많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버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속초시 그 대포 항구에 사는 네. 정연우입니다. 예, 가족은 누구랑 살고 계세요? 예, 집이 저하고 딱 둘이 둘이서 삽니다. 살고 예, 계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버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김정규입니다. 가족은 누구랑 같이 살고 계세요?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아, 다 두 분이서 자녀분들은 다 이제 출가하시고 아버님들 속초에서 오셨다는데 아버님들 만나니까 갑자기 막 바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는데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버님? 네. 참 뭐 좀 처음 길이 돼가지고 좀 네. 두렵기도 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아, 혹시 고맙습니다. 출연한다니까 자녀분들이 뭐 얘기 좀 해주셨어요? 응원? 아직 그냥 감추고 저 혼자만 아, 왔어요. 감추고 나중에 방송 나가면은 꼭 알려주세요. 네, 그 안사람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네, 아버님은 출연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예, 그죠. 예,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있다가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아버님은 좀 출연하실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 KBS 방송국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처음에 알았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이건 미디어 센터에서 네. 주관을 해서 이제 도연합회가 주관을 해갖고 하는 네.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네. 오늘 출연하신 거를 자녀분들이 아세요? 집사람만 합니다. 아내분만. 다들 아버님들이 자녀분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오셨네요. 뭐 떨어져 사니까 떨어져 사니까 나중에 방송 나가면은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럼 아버님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자, 좀 가장 즐거운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아버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가 6.25이기 때문에 네. 6.25를 겪은 그 사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0년 12월 28일 날 속초가 소개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경비대 근무를 했었는데 소개령이 내려지니까 가족은 이제 이미 피난길에 올랐고 저희들은 아직 해산을 하지 못했으니까 경비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28일 날 해산을 하고 집에 가보니까 가족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미 피난길에 올랐고 저는 이제 단신으로 속초에서 묵호까지 이제 걸어서 묵호항에서 부모님을 상봉을 한.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저 살이셨어요? 16살이에요. 16살이요. 네. 또 가장 삶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그 당시에 양양고등학교 인공때니까 네. 양양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거든요. 그때 이제 6.25가 50년도 6.25가 딱 났는데 그때 학생들이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서는 인민군에 전부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연령이 미달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인민군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때 같더라면 아마 다 사고가 나서 살기가 아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좀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때 언제인가요? 예,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했던 일이 이제 결혼을 1958년도 12월 15일에 결혼을 했는데 네. 첫 딸을 1964년 1월 7일 날 첫 딸을 봤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제 친구들은 저하고 같은 명을 결혼해가지고 네.
두 번째 아이도 출생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던 그런 마음에 이제 첫 딸을 봤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고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던 예, 예. 텀이 있던 찰나에 네, 네, 이제 네. 아이가 생겼을 때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사실 오래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아주 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버님. 아, 예. 제가 지난해에 그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내면서 네네. 그걸 한번 정리를 했던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기억을 그렇군.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그 아버님도 앞에서 유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잠깐 좀 유교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버님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셨을 때 나이가 아까 16살? 그러면은 그 전쟁 때 보면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쟁에서? 제가 좀 숙성했어요. 네. 그래서 16살 때 이제 그때 이제 아군이 이제 10월 1일자로 이제 야양 38선을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진격을 하시게 됐는데 그 속초에 이제 아군이 올라오면서 이제 자생단체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뭐 치안대를 비롯해서 경비대, 해상방위대, 뭐 학도극단 이런 이제 자생단체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지역 순시지요, 뭐 주로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그 6.25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전부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저 학업에 열중하고 6.25 전에는 이제 여기 38 이부기 때문에 북한 학교를 다녔지요. 그것이 이제 야양 고등학교까지. 네네. 그 북한 그 고등학교 야양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에 네. 6.25가 딱 났어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25 나가지고 50년도 6.25 났는데 51년도에 전부 학생을 징집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연여히 미달돼도 자원 입대를 하고 전부 이래서 군에를 가고 전부 이래서 그 후에는 좀 휴식 기간이 있어가지고 집에 그냥 뭐 농사일 좀 도와주고 그냥 그래 지났습니다. 예. 그럼 아버님은 참전은 안 하셨어요? 예,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어. 그때 참전이 되면 네. 전부 인민군에 다 갔었죠. 그때 그쵸. 당시에는. 그때 인민군에 차출된 그 학생들은 네. 낙동강 전투에 투입이 되고 다 죽었어요.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복은 38 이복 북한 시절은 만 18세가 징집연도거든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은 20세인데 네. 18세가 징집연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17살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연령은 미달이 됐어요. 그러나 자원 입대해서 간 사람이 많거든요. 많고, 예, 그런데 그 학생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1학년에 입학을 딱 해보니까 군사훈련을 일주일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씩 들어서 군사훈련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죠. 받으시고. 예, 전부. 그래서 군에 다 입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6.25 전쟁 당시 어떤 걸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네네. 전 6.25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산에서 이제 6.25를 만났는데 논산에서요? 예. 거기 이제 6.25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제 마차가 있는 사람은 마차에다 짐을 싣고 네네. 손수레가 있는 사람은 손수레에 짐을 싣고 그것 좀 사면 이제 지게에다 지고 가고 머리에다 지고 가고 이제 뭐 온 마을에 모두가 다 나오니까 뭐 그냥 길이 메어졌죠.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큰 댁으로 큰아버지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유 가시고 나는 이제 학생이니까 책을 짊어지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참이밭이 있었고 참이를 먹다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앞에 가시면서 야 참외 장사가 어디 참외 누구한테 사야 되나 참외 좀 사주고 싶은데 그러는데
그 이제 중립서가 그냥 그런 말만 하고 지나가네. 나중에 이제 겪어보니까 그게 참외 밭 주인이 참외를 사서 이렇게 따서 팔고 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난리통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뭐 배고픈 다들- 사람 있으니까 어디 익었는가 봐가지고 이제 따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한 길을 우리는 그렇게 참 정직하게 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유교를 겪어내면서는 지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뭐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마을에 딱 이제 초소가 생겨가지고 네. 마을에 들어오는 길마다 이제 어귀에 초소가 생겨가지고 전부 신분증을 보고 내가 이제 그 큰데기 간다고 할 때도 그 인민위에 가서 내가 어디를 며칠 동안 가서 볼일 보고 오겠다고 신고를 하고 통행증을 해주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 초소에 그 제시가 돼 있기에 내가 그 고장에 가서 초소에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감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댁 쪽에도 이제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네네.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집으로 왔죠. 온 다음에는 이제 뭐 정치가 완전히 바뀐 거니까 이제 소년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씩 모아가지고 한 번은 우리 저 근래에 들은 이제 세뇌교육이라고 하죠. 세뇌교육.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큰 애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들 그 체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이제 교육을 시키고 노래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모여서는 또 하루 동안에 자기 비판을 해라. 내가 나 말고 공인으로서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냥 털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자기 비판을 하는데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떤 자가 비판을 했냐면은 길을 가다가 녹두라고 있어요. 녹두. 네네. 예. 그 녹두 꽃에 따서 그걸 깨물어 봤던 일이 있다라고 한 것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까지 이제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것이 참 잊혀지지가 않고 다시 그런 시절을 만날까 싶다. 이제 그죠.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버님들이 추억 속의 사진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사진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님은 책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회고록이신 것 같은데 어떤 사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님. 네, 이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이 1980년도 10월 31일 날 제가 대통령 부청을 받고 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음식 이렇게 만찬장에서 네네. 안사람하고 저같이 이제 만찬장에 들어갔던 사진입니다. 예. 대통령 표창은 어떤 걸로 받으셨어요? 새마을운동을 때 열심히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네. 그런 공로로 이제 대통령을 받았습니다. 예.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예. 저희 부부간이 백두산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예. 천지를 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거기에 갔던 길에 옛날에 그 KBS 앵커 박성범 씨하고 네. 그 지금 부부가 됐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은경 씨하고 네, 네. 그 부부를 그 백두산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사진은 상당히 멋진 사진인데요.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아버님? 네, 이 사진은 1988년도에 서울에서 세계올림픽 24회 세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화봉송 주자를 제가 했습니다. 예. 아니, 그때 이제 그 88 서울올림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아버님 어떤 걸로 성화봉송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살던 그 지역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네네. 열심히 이제 그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때 우리 그 시흥군이었었는데 네. 과천시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시흥시의 가장 중요한 이제 구간이었습니다. 네네. 여기가
저 그 만두 사옥부터 국민학교 앞에까지 네네. 그 이제 1.2km였는데 그래서 이제 호위 주자가 하나는 청년 회장이고 네. 하나는 영농 회장이고 네. 그게 부주자고 그다음에 이제 호위 주자들은 각 동의 그 부녀 회장들이 뛰고 인원이 이제 3살이 모자라는 거는 8개동까지만 있어가지고 네네. 모자란 거는 고중학교, 군포중학교 여학생들이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호위제로 뛰고 그러는 구간이었습니다. 예. 네. 오, 멋진 사진입니다, 예, 진짜. 예, 네. 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시는 아버님 사진 한번 볼게요. 어떤 사진인지. 예. 맨 위에는요. 1963년도 이제 3월 1일에 네. 속초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 동직원 모집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초임 발령을 이제 대포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은 네네. 사진입니다. 이 직원들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한 4명 협소합니다. 네네. 예, 그 후에는 행정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 농촌은 이 농업지도라든가 뭐 어업지도라든가 현장을 뛰어다니는 아주 직원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 100%가 다 현장을 나가야 돼요. 뭐 농사 지면은 추경을 해라, 뭐 보리도 제때 심어라, 뭐 모자리 해라.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에 이제 오토바이 한 대씩 이제 네. 아주 기동력을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 직원들하고 한꺼번에 이거 찍은 사진입니다. 요건. 예. 그리고 요 세 번째 거는 네. 이 직원들이 상당히 그때 고생을 많이 하니까 1년에 이제 한 여름철이나 이럴 때 한 번 야유회를 한 번씩 다 해요. 자금회에서.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 개울가 가서 야유회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요걸 또 왜 해서 요 하냐면 지금 6명인데 요 3사람이 가운데 사람이 작고하고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은 요 3사람, 내하고 3사람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저 과거 사진을 네. 좀 가지고 있어봤습니다. 아버님은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추억이 아무래도 공직 생활 이쪽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공직동은 좀 네. 한 3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래 네. 했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사진도 한번 볼게요. 58년 10월 9일 속초중학교 배구부가 이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기념 메달입니다. 아, 그 메달이에요? 네, 요건 위에 있는 건 케이스고, 네. 케이스고 요거는 메달이고. 오, 모양이 보니까 이렇게 진짜 배구 공 모양이에요. 그 내가 실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사진을 아쉽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대체 한기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네. 요 위에 사진은 그 당시에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 사진이죠. 예, 우승한 선수들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속초고등학교 개교 2주년 기념 때 강릉 이제 단양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그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가리키는 이 친구가 네. 바로 저 페루에 가서 이제 활동을 했던 페루 여자 국가대표 감독 오. 박만복 씨라고 지금은 저 돌아가셨어요. 네, 같이 배구를 했어요. 네네. 그 저는 3학년 때고 이 친구는 2학년 때 이제 배구를 저희들하고 같이 했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소개를 해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가지고 오셨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경주에 가게 되면은 김유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 갖고 162년 만에 흥왕으로 추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릉이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헌관으로 이제 차출이 되어 갖고 선정이 돼서 이 사진은 헌관 사진입니다. 요거는.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사당에 들어가기 전의 사진이고 이 사진은 내가 이제 헌관으로 당신이 추대됐다 하는 그 네. 망을 저한테 보낸 상황입니다. 요거는 아버님 이제 사진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볼게요. 예. 네.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제례 참석했던 네. 이제 이 관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 명단을 수록한 겁니다. 이 원래 당초에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이걸 명단을 안 줘요. 네네. 그런데 제가 사정을 해서 이제 그 명단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진품 명품에 저희 후손들이 아마 이제 이걸 갖고 나가면 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풍명풍을 한번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쯤 한번 나오는지 준비해 오신 사진은 사실 아주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몇 장만 봐서 좀 아쉬운데 오늘 아버님들과 6.25 관련 주제를 가지고 아버님들의 피난 이야기 또 아버님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아버님들 조금 부족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네, 아버님부터 혹시 못하신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 없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까 그 피란 얘기하다가서네 네.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강릉에 폐잔병이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폐잔병이 이제 북진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국도로. 그랬을 때 피란을 홍천까지 간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 홍천까지 갔다가 거기 이제 인민군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네네. 그래 인민군이 그래도 내려가라고서네 아주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서네 이제 귀가하게끔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아직까지 좀 기억에 생생해서 기억이 말씀을 생생한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예. 네 못하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예, 예, 예. 네. 그 대한민국이 이제 잠시나마라도 그 조선인민공화국이 퇴했을 때 우리 마을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잣집 농사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이제 지어주면서 그 곡식으로다가 먹고 살던 그런 이들이 그 난리 중에 아까 완장을 차고 그 집에 그 좋아 보이는 걸 자기가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세상에 나중에는 그 부잣집 영감을 전익에 불러내가지고 대나무를 각지에 잘라가지고 그 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물이 내려가는 그 네. 배수로에다가 앉혀놓고 그 배수로 위에서 창으로 내려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참 그렇게 세상을 뜬 분도 계셨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버님 말씀처럼 오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겪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 세 분은 또 힘든 시간을 잘 겪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또 행복하신 거죠? 네. 예, 시원하고 네. 개운합니다. 예, 네. 예, 예.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세 분이서 좀 감사한 분, 그동안 사랑하는데 마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 편지로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한번 전해볼까요?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딸 영랑이 영미 그리고 아들 평우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사랑한다. 네, 오늘은 속초에서 오신 아버님들과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버 토크쇼 그땐 그랬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요, 인제에서 오시는 어르신들과 잊지 못할 추억의 음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